안녕하세요. 8시에 시작할게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3월 10일 고리 알고리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백준 스택이라는 문제인데요. 더 들어오셨네요. 네. 우선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정수를 저장한 스택을 구현한 다음 입력으로 주어지는 명령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명령은 총 5가지이다. push x, 정수 x를 스택에 넣는 연산, pop, 스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빼고 그 수를 출력한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반환하고, empty는 스택이 비어있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한다. tab은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출력하고, 만약 스택이 비어있을 경우 -1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택을 구현해라 라는 문제였네요. 네, 그래서 우선 문제풀이 한번 보자면은 C++ 기준으로 push pop size empty tab을 조건에 맞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문자열을 입력을 받으면은 그 문자열이 만약에 push라는 문자열과 똑같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정수를 입력받을 건지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x라는 정수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스택에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열이 팝이다 라고 하면은 우선 스택이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어있으면은 -1, 그렇지 않다면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s.pop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문자열이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의 사이즈를 반환하는 메서드인 s.size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empty 같은 경우도 s.empty를 출력한다. 비어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이니까 그냥 s.empty 자체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str이 탑과 같다면 그럼 이제 스택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비어있으면 -1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샵 include string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n개의 명령어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int n이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입력을 받습니다. 네,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n번 동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받아야 되니까 문자열 변수 str을 하나 선언을 하고 이 문자열이 뭔지를 sin str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 문자열이 push라면 만약 str이 push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정수를 이제 스택에다 집어넣을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int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int형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어넣을 원소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스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택 변수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용이 int형이고요. 변수 이름 s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 어떤 지금 입력받은 원소를요. 그래서 s.push temp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문자열이 push인 경우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팝인 경우 팝 같은 경우는 만약 else if 스트링이 팝과 같다 그러면은 우선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 s.empty가 참이면은 그러니까 스택이 현재 비어 있다면 -1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cout -1 그리고 만약 비어 있지 않다면은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합니다. else cout 가장 위에 있는 원소니까 s.top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팝 같은 경우는 원소를 빼내는 연산이니까 팝까지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pop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원소가 있는 경우에만 팝 연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else문에다가 같이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만약 문자열이 사이즈라면 s 사이즈를 출력한다. 그러면은 이제 else if 스트링이 사이즈라면 그냥 cout s 사이즈를 그냥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트링이 empty이면은 비어있으면은 -1 아니면은 0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똑같이 else if 스트링이 empty면은 cout s.empt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이 경우에는 스택이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요. 스택이 비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str이 탑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우선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비어있으면 -1, 그렇지 않다면 s.tab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else if str이 tab이면 다음을 확인해야겠죠. 스택이 비어있는지 s.empty 비어있는지, 만약 비어있으면은 cout -1을 해주고요. -1을 출력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s.tab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복사를 해서 네,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어 보면은 아이고 20210-103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스택의 추상적 자료형 아니면 뭐 다른 말로는 뭐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9093번 단어 뒤집기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그 문자에는 이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단어들이 주어지면 그거의 순서를 역순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I am happy today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문장 자체를 이렇게 뒤집는 건 아니고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단어들을 순서를 바꿔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은 공백을 포함해서 문자를 입력받으려면은 보통 getLine이라는 걸 하죠. C++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문자열을 getLine으로 한 줄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눠요. 그리고 나누어진 문자열들을 각각 차례대로 스택에 집어넣고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팝을 하면서 출력을 해줍니다. 나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간 단어는 가장 맨 처음에 들어간 알파벳은 가장 맨 나중에 나오겠죠. 스택은 가장 먼저 들어간 원소가 가장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피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H를 집어넣죠. 푸시를 해요. 스택에. 그 다음 A를 푸시하고 P를 푸시하고 그 다음에 Y를 푸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꼭대기에는 현재 문자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팝을 합니다. 팝하면 Y가 튀어나오겠죠. Y. 그 다음 이것을 팝을 하면은 P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팝을 하면은 P가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 팝을 하면은 A가 나오고, 그 다음 H를 팝을 하면은 이렇게 H가 나오겠죠. 그래서 happy라는 단어에 역순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스택으로 구현을 안 하고 수압으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수압 함수를 만들어서 쓰려면 사실 3번의 연산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int t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니까 t를 입력받겠죠. 그 다음 while t 를 하는데, 사실 getLine이라는 함수로 입력을 받게 되면은 버퍼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그 다음 문자열의 첫 뭐랄까요, 인덱스가 씹히는 뭐랄까요, 입력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cin.ignor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 버퍼를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어쨌든 이제 문자열을 공백을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트링을 하나 선언합니다. 문자열을 str이라고. 그 다음 이제 한 줄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get line 이거 어떻게 쓰더라?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get line을 하고 cin, 여기 입력받을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력받은 문자열을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공백을 기준 단어를 담을 이제 스택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스택.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벳을 입력을 받는 거니까 캐릭터형 스택을 하나 선언해 줍니다. 변수 이름은 s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 공백을 만나면은 공백 이전에 단어들을 전부 다 스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 int i는 0, i는 str.length, 문자열의 인덱스의 0부터 문자열의 길이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확인을 합니다. 자,
만약에 str 문자열의 i번째가 공백이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전에 스택에 집어넣은 알파벳들을 다 팝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while s.empty가 아닐 때, 그러니까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동안,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동안 팝 연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알파벳을 역순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s.top을 출력을 해주고요. 네, s.top을 출력을 해주고, 출력을 했으니까 이제 팝 연산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s.pop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백이 아닌 경우는 그냥 스택에다 계속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push str I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왜 오류가 났죠? 네. 한번 예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널이 아니죠. 원래 이겁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고요. 이게 첫 번째 것,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겠죠.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나오질 않네요. 잠시만요.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공백을 만나게 되면은 공백까지도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cout 공백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끝나면은 줄바꿈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네, 줄바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어 보면 네, I am happy 역순으로 나왔고요. We want to win the prize. 네,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계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준 괄호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문자를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는데 VPS라고 불리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VPS는 괄호가, 그러니까 여는 괄호와 닫히는 괄호가 이렇게 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VP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연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X도 VPS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괄호에 넣은 새로운 문자열도 VPS가 된다. 그리고 X가 VPS고 Y도 VPS면은 두 개를 접합시킨 문자열도 VPS가 된다. 예를 들어 요런 것, 요 같은 건 요거 자체가 VPS죠. 그리고 요것도 VPS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도 VPS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는 괄호와 닫힌 괄호가 이제 쌍이 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는 괄호가 있는데 닫히는 괄호가 없으니까 네, 이 경우에는 VPS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도 여는 괄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닫히는 괄호는 3개 이상이죠. 그래서 결국 쌍이 맞질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이 VPS면은 yes를 출력하고 VPS가 아니면은 no를 출력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풀이를 보자면은 우선 여는 괄호가 들어오면은 스택에다 무조건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닫히는 괄호가 들어오면은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닫힌 괄호가 들어왔는데 스택이 비어있으면은 이미 짝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no를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는 괄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스택에다 집어넣어주는 거고 닫히는 괄호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스택 안에 있는 원소들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택 안에는 여는 괄호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여는 괄호가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닫힌 괄호랑 한 쌍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팝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n번째 원소까지 1번부터 4번을 진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no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스택의 사이즈가 0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요런 경우겠죠. 여는 괄호열만 엄청나게 많은 경우 스택에다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n번 동안. 근데 사실상 이거는 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택 자체가 비어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모든 쌍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yes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이게 아니고. 네. 우선 스택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스택을 인클루드 해줍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도 해야 되니까 이 스트림을 인클루드 해주고,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 문제에서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아마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테스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6개가 들어오고 6개의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마다 이게 VPS이면은 yes, VPS가 아닌 경우는 no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담을 변수 하나 선언하고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만큼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문자열을 집어넣을 스택 변수도 하나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스택 변수,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겠죠. 그래서 캐릭터형 스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받을 변수 스트링을 str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 문자열을 입력을 받습니다.
문자열을 입력받은 다음에 문자열의 0번째 인덱스부터 n-1번째 인덱스까지 제가 아까 말했던 그것을 다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for int i는 0, i는 str.length i 뿔뿔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현재 문자열이 여는 괄호이다. 이 경우에는 그냥 스택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s.push 이거를 집어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닫힌 괄호겠죠. 닫힌 괄호가 들어올 때는 만약 스택이 비어 있으면은 이 경우는 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no를 출력합니다. if s.empty가 true면은 no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cout no를 하고요. no를 출력을 해주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됩니다. return 0. 근데 만약에 스택이 비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스택이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열린 문자열이겠죠. 여는 문자열. 그렇기 때문에 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s.pop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0부터 스트링의 길이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나서 이 포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스택의 사이즈가 0보다 크면은 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죠. 그래서 만약 스택이 비어있지가 않다.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no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return 0를 하면 안 되겠죠.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니까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플래그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플래그는 1. 네. 여기서 플래그가 필요한 이유는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 여기로 오게 되는데 만약에 플래그가 1이면은 요 조건문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테스트 케이스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플래그가 1이다 그러면은 플래그를 0으로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continue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왔는데 만약에 이 스택의 크기가 0이 아니다. 그 경우는 열린 문자열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no를 출력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스택이 비어 있다. 이 경우는 이제 모든 괄호들의 짝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yes를 출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을 해보면 no, no, yes, no, yes, no. 네,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랑 똑같이 나오네요. no, no, yes, no, yes, no.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 테스트 케이스도 한번 보면은 네, no가 3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채팅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1874번 스택수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1부터 n까지의 수를 스택에 넣었다가 뽑아 늘어놓음으로써 하나의 수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스택에 푸시하는 순서는 반드시 오름차순을 지키도록 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수가 있으면은 푸시하는 순서는 1부터 차례대로 푸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임의의 수열이 주어졌을 때 스택을 이용해 그 수열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순서로 푸시와 팝을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입력은 이런 식으로 첫 줄에 n이 들어오고요. n개의 줄에 수열을 이루는 정수 하나씩 순서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보자면 맨 처음부터 우선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n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8개의 명령어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수 8개가 쭈루룩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스택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택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4가 주어지면은 이제 1부터 4까지 스택이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줘야겠죠. 3, 4. 그래서 보시면은 플러스가 4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푸시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 이제 3이네요. 이 경우는 3을 결국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3까지 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게 3보다 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팝 연산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이게 나올 때까지 팝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총 2개가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럼 푸시가 아니라 팝이겠죠. 팝.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우고 네, 이걸 지우고요. 다시 스택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스택이 다시 이렇게 있죠. 그럼 아까 3까지 팝을 한 상태니까 1, 2가 이렇게 있겠죠. 2가. 근데 그 다음에 6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3부터 3, 4, 5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냐, 푸시 연산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이미 3, 4까지 푸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4 다음 인수, 그러니까 즉 5부터 6까지 이렇게 푸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5를 푸시하는 거겠고요. 이게 6을 푸시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현재 푸시를 진행한 수, 만약 6이 있겠죠. 네, 현재는 6이겠죠. 6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푸시를. 근데 이제 만약에
6까지 푸시를 했는데 뭐 갑자기 또 이상한 수가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맨 처음에는 스택 자체가 이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부터 현재 입력 값까지 플러스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다 집어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팝을 한번 해주고 마이너스를 한번 출력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입력값까지 사용을 했다고 max는 입력값이라고 저장을 해둡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푸시 연산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저장해주는 변수가 이 max 변수겠죠. 근데 만약 다음 입력값이 max 값보다 크면은 max부터 입력값까지 플러스를 또 출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6이 들어왔으면은 플러스를 6번 출력을 해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6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맥스 값부터 9라는 값까지, 그러니까 6부터 9, 총 3번을 더 플러스를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보시다시피 스택에 넣었다가 뽑아 늘어놓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정수가 들어오면은 6까지 푸시를 한 다음에 팝을 한번 해줘야 이제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나와서 수열을 이루겠죠. 그래서 푸시를 한 다음에는 무조건 팝을 한번 진행을 해줍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우선 어쨌든 만약 다음 값이 max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의 값이 입력값보다 작으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no를 출력해야겠죠. 네. 만약에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의 값이 뭐 4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입력값이 더 큰 수다. 근데 이미 사용된 수다. 이런 경우에는 no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스택의 위에 있는 값이 입력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팝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값이 들어올 때까지 이 3번부터 6번까지의 이 프로시저를 이제 계속 반복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입력받을 총 몇 개의 그 명령어들이 들어오는지 저장할 변수 n, 그리고 현재 스택의 가장 위를 가리키는 인디케이터 하나, 그리고 현재 어느 수까지 푸시 연산을 진행했는지를 가리키는 함수 max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스택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몇 개인지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 문자들을 저장할 문자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 동안, 그러니까 이 명령어 수 동안 정수를 입력 받습니다. 만약 스택 자체가 맨 처음에 비어 있을 때는, 스택이 전부 다 비어져 있을 때는 그냥 집어넣어야겠죠. 맥스 값 플러스 1부터 템프까지
맨 처음에는 이제 맥스 값이 0이죠. 그래서 i는 1부터 들어온 값까지 푸시 연산을 해준다는 거죠. 푸시 연산을 해준 다음에 푸시 연산을 해줬으니까 플러스를 이렇게 문자열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템프라는 수까지 푸시 연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맥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다시 해줘야 되겠죠. 뭐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팝 연산을 해야 그 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팝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템프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현재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템프이기 때문에 팝 연산을 한번 진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문자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번에 들어온 문자가 이렇게 하나 끝나고요. 맨 처음에는 if문에서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면서 그 다음 변수를 받겠죠. 템프에다가. 근데 만약에 이 템프 변수가 현재 우리가 푸시 연산을 진행한 값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6까지 진행을 했고 근데 새로 들어온 수가 9다 라고 하면은 이제 7부터 7, 8, 9를 푸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템프 마이너스 맥스 값만큼 반복해서 원소들을 스택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맥스가 6이고 템프가 9라고 했을 때 7, 8, 9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그런 식이겠죠. 네. 이렇게 푸시를 연산을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연산 진행해준 거를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문자열에다가. 그 다음 이제 푸시 연산을 해줬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다시 꺼내서 수열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팝 연산을 한번 진행해주고 마이너스를 문자열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경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while문을 타고 들어와서 변수를 입력받겠죠. 근데 만약에 그 들어온 변수 값이 위에 있는 수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위에 있는 수를 팝을 하나 하면 되는 거겠죠. 팝을 진행하고 그 문자열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해줍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네, 가장 위에 있는 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스택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변수로 들어오면은 그냥 하나만 팝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while문을 돌아가지고 왔는데 이번 변수가 만약에 그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no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원소보다 작은 게 들어오면은 연산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no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런 경우는 그냥 no를 출력하면 되고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문자열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0부터 문자열 길이만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하나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어요. 네, 에디터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한 줄로 된 간단한 에디터를 구해나가려고 한다. 이 편집기에는 커서라는 게 있는데 커서는 문장의 맨 앞, 그리고 문장의 맨 뒤
또는 문장의 중간에 이미 있는 곳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존재할 때 이 커서라는 거는 이 문자열의 가장 맨 앞, 그러니까 인덱스 0이겠죠. 그리고 문장의 맨 뒤, 문자열의 길이 마이너스 1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어느 중간 임의를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커서의 위치는 문자열의 가장 끝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 편집기가 지원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L이라는 거는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L을 실행했을 때는 뭐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C를 가리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D 같은 경우는 커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n-1번째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n번째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D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두 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B라는 이 명령어는 그러니까 커서 왼쪽에 있는 문자를 삭제한대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커서가 n-1번째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n번째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n-1번째 문자를 하나 삭제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B는 왼쪽에 있는 문자를 삭제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명령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P하고 어떤 문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문자를 이거라는 문자를 커서 왼쪽에 추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n번째를 지금 현재 n번째를 그 커서가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p 뭐 s라고 하면은 그 n번째 왼쪽, 그러니까 n번째 왼쪽이니까 n-1번째 다음에 문자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명령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보면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런 명령어가 차례대로 주어졌을 때 모든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난 후 편집기에 입력되어 있는 문제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명령을 수행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 문자열이 뭔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보면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결 리스트를 직접 구현해가지고 삽입, 삭제, 추가를 직접 구현을 해서 저 명령어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스터디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을 좀 더 잘 사용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스택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스택을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left 스택이고요. 하나는 right 스택이에요. 왼쪽 스택과 오른쪽 스택. 시작할 때 커서의 위치는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left 스택이 있고요. right 스택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자열이 딱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자열 하나하나를 문자열의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스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푸시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현재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있는 스택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L 연산을 하면은 레프트 스택에서 팝한 원소를 라이트 스택에 푸시한다. L 연산이라는 게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자면은 원래 레프트 스택이 A, B, C, D였었는데 L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와서 이제 N-1번째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레프트 스택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팝을 시켜주고요. 그 팝한 원소를 오른쪽 스택에 집어넣어 줍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N-1번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얼 연산을 하면은 오른쪽 스택에서 팝한 원소를 레프트 스택에 푸시한다. 얼이 아닌가요? 얼 연산만 D 연산인가봐요. 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D 연산 같은 경우는 커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를 들어서 N-1번째를 커서가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N번째를 가리키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N-1번째를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데 D라는 명령어가 들어와서 이제 N번째, 그러니까 문자열의 N번째를 나타내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라이트 스택, 오른쪽 스택에 있는 원소를 팝을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레프트 스택에 푸시를 하면은 결국 이 왼쪽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결국은 그 커서의 위치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비연산을 하면은 레프트 스택에서 팝을 한다. 그래서 왼쪽 스택에서 우선 비연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왼쪽에 있는 원소를 하나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D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자기 왼쪽에 있는 원소는 D니까 이 왼쪽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원소 하나를 팝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 원소 하나가 지워지고 커서의 위치는 N-1번째를 가리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죠. PS 연산을 하면은 왼쪽 스택에 하나를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PS를 실행했을 때 이제 원래는 ABC였는데 현재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에 원소를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레프트 스택에 어떤 원소를 하나 추가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push S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 스택과 오른쪽 스택, 그래서 스택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네. 구현을 해보자면, 잠시만요. 네, 우선 스택을 사용해야 되니까 스택을 include 해주고요. 그리고 input output도 해야 되니까 iostream도 include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스택을 원래 맨 처음에 두 개를 만든다고 했죠. 왼쪽 스택과 오른쪽 스택. 그래서 현재 스택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캐릭터형 원소이기 때문에 캐릭터형 스택을 두 가지를 만들어줍니다. 스택, 캐릭터, 변수를 두 개를 만들 건데 하나는 left,
하나는 write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도 하나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맨 처음에 초기 상태의 문자열을. 그래서 스트링도 써야 되니까 스트링도 include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링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고 이제 n개의 명령어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int n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이 명령어들의 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하나하나씩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초기 상태에 문자열도 들어와야 되니까 신 스트링도 입력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 명령어가 그 전에 명령어를 수행하기 전에 문자열 자체를 모두를 왼쪽 배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for int i는 0 i는 스트링의 길이만큼 각각의 원소들을 스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왼쪽 원소에 문자열의 원소 하나하나를 집어넣죠. 그 다음 이제 왼쪽 문자열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제 명령어들을 하나하나씩 실행을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만약 명령어를 입력을 받는데 만약 명령어가 커서를 왼쪽으로 하나 L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왼쪽으로 한 칸 옮기는 거였었잖아요. 커서를. 그렇기 때문에 커서를 왼쪽으로 하나 옮기려면은 현재 왼쪽 스택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 하나를 팝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면 현재 커서는 이제 현재 커서에서 하나 왼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스택에서 하나를 팝을 해줍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왼쪽 스택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했으면은 위에 있는 원소를 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팝한 원소를 오른쪽 스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push 템프를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L 연산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만약 명령어가 오른쪽으로 커서를 하나 옮기는 D라는 명령어라면 이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커서를 하나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스택에 있는 원소 하나를 팝을 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는 원소 하나를 변수에 저장해 두고 오른쪽 스택에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팝을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커서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왼쪽 스택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L.push 템프를 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산으로는 현재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문자를 하나 삭제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왼쪽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그 원소를 팝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else if C가 B다. 이 경우에는 그냥
왼쪽 스택에 있는 가장 위의 원소를 팝을 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라는 문자를 커서 왼쪽에 추가를 합니다. S라는 문자를 커서 왼쪽에 추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C가 P다 라고 하면은 네, S라는 문자를 커서 왼쪽에 추가하는 거니까 왼쪽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push 어떤 문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절 템플을 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집어넣을 문자 하나를요. 그리고 그 문자를 왼쪽 배열에다가 푸시를 해주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스택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번 Q라는 문제인데요. 정수를 저장하는 Q를 구현한 다음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명령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저희가 맨 처음에 풀었던 그 스택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Q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푸시 함수는 Q에다가 어떤 정수 X를 집어넣는 연산이고, 팝 같은 경우는 Q에서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빼고 그 수를 출력하는 연산이고, 사이즈는 Q의 크기를 반환하는, 출력하는 그런 함수이고, MT 같은 경우는 이제 Q가 비어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그런 함수이고, 프론트는 Q에서 가장 앞에 있는 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백 같은 경우는 Q의 가장 뒤에 있는 장수를 출력하라는 건데, 사실 백이라는 이 연산은 Q에서 사실 필수적이지 않은 연산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기라는 자료 구조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Q의 연산들을 직접 구현해 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C++ STL 기준으로 push pop size MT front를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입력받은 문자열이 푸시면은 정수도 하나 입력받아야겠죠. 그래서 X 정수 입력받은 뒤 그 정수를 직접 Q의 원소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팝 같은 경우는 우선 Q의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하나 이제 빼주는 연산이겠죠. Q 같은 경우는 first in, first out이라는 자료 구조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원소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런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팝을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원소가 나오겠죠.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Q가 비어있는 경우는 팝 연산을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출력. 그렇지 않다면 Q의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출력한다. 그리고 Q의 원소를 하나 빼준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Q의 사이즈를 출력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MT 같은 경우도 Q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면 될 거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도 스택이 비어있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면은, 만약에 비어있는 경우는 가장 앞에 있는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 -1을 출력.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QSTL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구현을 직접 해볼게요. 이것은 좀 빠르게 갈게요. 네. 우선 Q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스트링 하고 샵 include Q를 해줍니다. QSTL을 이렇게 include 해주고요.
케이스. 그 다음에 n개의 명령어들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을 변수에다 저장한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 그 각각의 명령어들마다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q 변수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수형 q이기 때문에 정수 자료형 q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명령어들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도 하나 써야 되겠죠. 스트링 str을 이렇게 해주고 명령어를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은 후 만약 명령어가 푸시면은 정수를 하나 더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int 템플 해주고 선언해주고 이 템프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받은 값을 q에다가 푸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러면은 q의 푸시 연산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만약 명령어가 팝이다. 명령어가 팝인 경우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하나 빼주면서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 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선 팝을 진행하기 전에 Q가 비어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Q가 비어있으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Q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팝 연산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만약 Q가 비어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Q의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Q의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출력을 해준 다음에 팝 연산을 진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q.pop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약 명령어가 사이즈다. q의 사이즈를 출력해라 라는 명령어다 라고 하면은 그냥 cout 현재 q의 사이즈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q가 비어있는지 아닌지 알려달라는 그런 명령어인 empty 같은 경우 만약 else if 명령어가 empty다. 이 경우는 이제 그냥 q.empty를 출력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만약 비어있으면은 q가 비어있으면은 참이니까 1을 출력할 거고요.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짓이니까 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출력해라. front라는 이제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q.front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거는 대기라는 자료 구조의 연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해줘야겠죠. 그리고 STL 같은 경우도 Q의 가장 뒤에 있는 원소 또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cout q.back을 해주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STL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 요세푸스 문제인데요. 요세푸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n번까지 n명의 사람이 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의 정수 k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제 순서대로 K번째 사람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제거되면 남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원을 따라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간다. 그래서 맨 처음에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은 n이 7이라고 했을 때 1, 2, 3, 세 번째니까 3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4, 5, 6, 6이겠죠. 6을 출력하고 지워주고 그 다음은 7을 하고 1, 2겠죠. 그래서 2를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Q 중에서도 원형 Q라는 자료 구조를 응용한 건데요. STL을 사용해서 풀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우선 n과 k가 주어지면은 만약 n이 7이고 k가 3이면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세 번째 배수들을 출력합니다. 3의 배수들을 출력한 후 지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3을 출력하고 지워줘요. 그 다음 6을 출력하고 지워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과 6이 지워진 상태니까 7, 1, 2가 세 번째죠. 그래서 2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3은 없고 4, 5, 7이겠죠. 그래서 또 7을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번째들을 출력한 후 지워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사실 Q의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3개씩 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팝을 하는데 세 번을 세 번째 거는 지워주고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다시 앞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7은 3의 배수가 3의 배수 번째 원소가 아니니까 팝을 해준 후 다시 푸시를 해주고 6 같은 경우도 팝을 해주고 다시 푸시를 해주고 5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니까요. 3의 배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거꾸로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을 출력하고 6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Q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고 하면은 자 인풋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Q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Q를 이렇게 인클루드 해주고 메인 함수에서 이제 n과 k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n 변수와 k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 총 n이면은 사실 1부터 n인 거잖아요. 이거를 차례대로 q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q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q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료형은 int고요. 변수명은 q. 그래서 i는 1부터 i는 n번째까지 i 뿔뿔을 하면서 맨 처음에 초기 상태에 q에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i를 이렇게 푸시를 해줘요. 이 상태는 1, 2, 3, 4, 5, 6, 7 이 상태겠죠? 현재는 이게 가장 앞이고요. 1이 7이 가장 뒤겠죠. 현재는 그 다음 Q가 빌 동안 Q가 비어있지 않을 동안 empty Q.empty Q가 비어있지 않을 동안 다음을 진행합니다. K-1번째까지 팝 연산을 해주고 다시 Q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Q.push Q.front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Q.back
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3 이전의 수도를 팝을 해준 다음에 Q의 앞에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고요. 뭐 예를 들어 키가 3이면은 1, 2번째는 이제 팝을 해준 다음에 다시 Q에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출력하고 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cout q.front를 출력해주고, 그러고 나서 q.pop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세 번째 원소를 출력하고 나서 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팝을 하게 되면은 그 원소는 사라지게 된 거고, 이거를 Q가 빌 때까지 계속 진행하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온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Q의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도 좀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오늘 이번 주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아마 다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알고리즘 시작을 한 게 얼마 되지가 않아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아요. 항상 그냥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항상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오후쯤에 연습 문제들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다음 주 문제는 소인수분해 알고리즘하고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랑 최대공약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를 풀면서 배워보는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실 분 나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나요?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